의정부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춘이 코앞인데 날씨는 한겨울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몰아쳤는데요.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아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총 84만 7천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 첫날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7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이죠.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전통주 빚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의정부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정부시는 최근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어린이집에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누워있는 5살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가 하면 아이가 손을 입에 갖다 대려 하자 아이의 손을 입에 강제로 밀어넣는 등의 행위가 영상에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CCTV와 아동면담 등을 통해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총 84만 7천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 전체 도민 1,343만여 명 중 6.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청 첫날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74.4%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화폐는 25.2%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는 신청 첫날 접속자가 몰려 신청이 지연됐지만 2일 오전부터는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교육감 출마 의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또 지난 경력을 돌이켜볼 때 나는 교육가이자 행정가 그리고 정치가라며 법적으로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과거 21년간 대학에서 교육자로 일했고 이후 11년째 의정부시의 행정수장으로 있으면서 지방행정도 두루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법에 따라 교육감 출마를 위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해 탈당을 해야 한다며 아직 좀 남아있으니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입춘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는 걸 시샘하는지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날씨 참 포근하다고 느껴졌는데 다시 추워졌습니다. 날씨 변화가 잦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온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네, 이일 아침 서울 영하 8.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월 6일 서울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는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이후 그 추위와 누그러짐이 뚜렷하게 반복되는 사만사원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올겨울 우리나라 전형적인 겨울 날씨 특징을 보인 이유가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남쪽까지 쳐져 내려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다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치고 올라가면 날씨가 풀리는 그런 뚜렷한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전국이 영상 날씨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에 이어서 바로 또 이일 아침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만사온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그 올겨울 사만사원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위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3일 아침 기온도 2일 아침처럼 영하 한 8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게 했고 4일 영하 한 6도 내외, 5일 아침까지 영하의 기온을 보이다가 5일 낮부터는 완전히 날씨가 풀리는 그런 날씨를 보여서 이번 추위는 한 3일 정도의 반짝 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추위에 좀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또 눈비 소식도 있을까요? 네, 이런 추위가 찾아오는 와중에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3일 밤과 4일 아침 사이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고 기온이 낮은 그 강원도 산가지역, 특히 중부지방,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눈이 그 3일 밤과 4일 아침 사이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추위가 올겨울 마지막 추위일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면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 2월 12일이 올 설인데 이 설날까지 그렇게 강한 추위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아침과 낮 기온이 중부지방에서도 영상권에 그래서 따뜻하지는 않지만 쌀쌀한 날씨, 그다지 강한 추위 없는 설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눈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차례상의 전통주를 빚어 조상님께 예를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전통주 빚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소개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곱게 빻은 쌀가루에 물을 붓고 천천히 저어줍니다. 풀어진 쌀가루는 잘 끓여서 반죽을 만듭니다. 완성된 반죽을 한 차례 차갑게 식힌 뒤 누룩을 넣고 버무립니다. 이렇게 만든 범벅을 통 안에 넣고 30시간 숙성시키면 전통주의 기본이 되는 밑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걸쭉했던 죽이잖아요. 엄청 걸쭉했던 이 죽이 이틀이 지나면 물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된 게 얘가 밑술이에요. 숙성된 밑술은 덧술을 만들기 위해 찹쌀로 잘 쪄진 고두밥과 섞어줍니다. 조물조물 잘 버무려진 범벅을 3주간 통 안에서 숙성시키면 삼키기 아까울 만큼 맛있다는 석탄주가 됩니다. 전통주는 이렇게 쌀과 누룩을 기본 재료로 빚어집니다. 하지만 빚는 방법과 숙성 시기, 첨가하는 재료에 따라 종류만 수백 가지입니다. 전통 누룩으로 빚는 술들의 장점은 계절에 따라 빚는 이에 따라서 색깔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빚는 환경에 따라서 술 발효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만의 술을 빚는 데에는 전통 누룩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설을 맞아 차례주 빚기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잊혀져가는 전통주 제조 방법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잊혀지고 있는 고유 명절 문화와 전통 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기미로 직접 술을 빚어 차례주를 올리는 설명주 차례주 빚기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전통 문화를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 매물을 내놓은 중고차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7조 원 규모에 달하는 몸집을 가진 국내 중고차 매매 시장. 경기도가 구축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빅데이터 100만 건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중고차 사이트 총 34곳, 7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허위 매물을 광고해온 사이트 9곳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총 4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해당 한 100만 대 내외의 이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차량을 게시해 실거래가와 다른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거나 매물의 주행 거리와 연식을 속이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부풀려 광고를 한 중고차 사이트 9곳, 22개 매물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사이트 운영자나 매매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중고차 매매 사업자, 매매 조합, 또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감시를 지속할 예정.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관광 사업을 굴뚝 없는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꽃이라고도 불리죠. 관광 종합발전 수립 용역을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해온 포천시가 최종 보고회를 갖고 맞춤형 관광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국립수목원,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용역사인 한국관광개발원 주도 아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불안감으로 인해 치유형, 근교 중심, 한적한 소도시 위주의 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숲과 물의 도시 포천이 각광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언택트 관광도시 만들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천시는 국제적 명소로 주목받는 하루 해가 아쉬운 안심명소, 편안해서 다시 찾는 또 관광사업하기 좋은 도시란 전략사업 계획을 세우고 1,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해 발전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윤국 시장은 머물고 싶은 관광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지만 전략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는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데 이어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먼저 버스업체의 서비스 안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승객들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올 상반기 중으로 도입하고 안전등급 하위 업체는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업체는 재정지원금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무작위로 불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버스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건수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들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상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2019년엔 780명에게서 면허를 반납받았고 지난해에는 975명에게 면허를 반납받아 10만 원의 의정부 사랑카드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동두천시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후 3년간 쉼터나 주차장 등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올해 사업 추진 대상은 총 12곳이며 오는 3월 공사를 시작해 하반기쯤 완료할 방침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쉼터 조성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바둑 전용 경기장이 내년 3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착공 일정을 이렇게 잡고 이번 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 예상 시점은 오는 2023년 12월로 예상되는데요. 의정부시는 지난해 9월 한국기원, 경기도와 함께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